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4일 오늘 수요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842만원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 크게 안 나오고 있고 옆으로 좀 빼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이 세게 나와줬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센 반등이 터져주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좀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질 때도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 그리고 반등할 때는 좀 더 세게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조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3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아무래도 2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 이하로 가면은 사실상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여기서 크게 올려 쳐준 다음에 지금 상당히 눌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올 때 전고까지도 지금 못 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흘러내리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175만원 선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살짝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비해서 아직 공중에 살짝 좀 붕 떠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이더리움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을 상쇄시켜 주려면 빨리 240만원대를 재도전을 하고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주고 돌파까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저점 삼아서 고점 돌파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에 비해서는 이더리움이 지금 차트 모양새는 좀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큰 하락이 나왔지만은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확히 비트코인 지금 빅쇼트 터진다, 빅쇼트 터질 자리다, 굉장히 위험하고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어거지로 올려놨다, 그러니까 숏이 자꾸 터져야 되는 자리에서 안 터지고 좀 어거지로 올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 영상에서도 고점 신호가 이미 터졌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윗골이 이렇게 달았는데 이러면 이제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3100만원 넘겨주고 굉장히 흔들었죠. 어제 9시 반 무빙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22.8K까지 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처럼 하더니 여기서 사정없이 내려박으면서 바로 19.8K까지 19,860달러까지 내려박았죠. 정말 역대급 빅쇼트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빅쇼트가 터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구간에서 롱만 치면 돈 버는 장세가 이제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막판에 요 자리에서 롱을 치신 분들은 손절 안 잡아 놓으셨으면은 크게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멤버십장 방에서 강조를 드리죠. 손절은 무조건 걸어 두셔야 된다. 대참사, 이 선물 시장엔 항상 빔이라는 게 있어요. 위로 터지든지 아래로 터지든지, 그게 내가 탄 방향이라면 인생 역전의 빔이 될 수도 있고 로또 빔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 기능을 무조건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어제 이런 고가권에서 사실 이런 고가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21시 30분에 어제 이제 미국 CPI 발표, CPI 이 지수 자체도 8.1%를 시장에서 예상했지만 8.3%,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빅쇼트가 터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5.1%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그동안에 스물스물 굉장히 힘겹게 올려놨던 거 자체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빼버린 엄청난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회복이 만약에 오늘 이거 절반까지 회복 안 되면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내려찍었다라는 거는 이 내려찍기는 항상 관성이 있어요. 올려찍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시면 큰 폭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반등 못 주죠.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주는 척 하다가 완전히 찐바닥으로 한 번 더 저점 갱신하고 이제 올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구간도 지금 살짝 양봉은 띄워주고 있지만은 이거는 모릅니다. 아직 오늘 장 22시 반에 나스닥이 열리면서 봉 마무리되는 것까지 봐야 되겠죠. 오늘 일봉 나스닥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음봉을 이렇게 더 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 1, 2, 3일을 빼죠. 1, 2, 3일까지 빼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완전한 쌍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저점 이탈하게 되면
또 한 번 하락이 나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저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요 라인은 이 파란 줄권으로는 요 11,486포인트는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바닥권에서 반등 주는 척하면서 급락을 주는 경우에는 마지막 개미 털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찍게 되면 굉장한 공포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섣불리 매수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신규 매수자들도 무서워서 관망하는 심리가 조성이 되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롱을 바라보다가 갈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것도 무서워서 지금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심리를 이용해서 바로 들어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요 라인까지, 크게 보시면 여기도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딛고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딛고 올린 땅바닥을 굳이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무빙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나스닥도 상방으로 간다, 그런 관점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 어제의 빅쇼트의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아직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소 이번에 하락폭이 너무나 컸고 그 세기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1주에서 2주간의 조정은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CPI 발표가 8.3% 나오면서 달러도 갑자기 급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달러가 또 눌리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달러도 이 고점까지 지금 못 갔거든요. 저는 이 달러가 다시 이 고점을 갈 수 있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고점을 못 가고 이제 꺾이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올라갈 텐데 달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 꺾이고 있죠.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선물인데 고개 들고 있죠.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나스닥이나 어떤 달러 움직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동폭이 약하지만 어쨌든 지금 살짝 고개는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죠. 이 꼬리 19,800을 찍은 이 꼬리 20K까지 붕괴시켜버리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결국에는 19K 앞자리까지 바꿔놓고 꼬리를 달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꼬리를 지금 현재 훼손하지 않고 있다.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윗단에서 놀면서 한번 쳐주고, 저희가 요 구간에서도 롱 나온다고 해서 아침에 좀 드신 분들 있죠. 자, 정확히 요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오전 10시 51분에 정확하게 관점을 말씀드렸고, 요때입니다. 요때요. 10시 51분 요때죠. 요때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쭉 밀어 올려주면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터졌습니다. 롱 20% 수익, 5%, 8%, 20.6%, 15%, 45%까지 저희가 정확한 맥점, 타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확실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 요쪽으로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급등할 코인들 맥점 타점을 다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점을 잡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크게 빠져서 여러분들 무섭죠. 이게 더 빠질 것 같고 이대로 15K 갈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런 공포 상황에서 저점 잡기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2023년이 있고 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지금이 최저점이라면은 역대급 저점에서 우리가 조금 담아놓게 되면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알트 불장 때 돈 복사를 또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 최저점 매수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부터 내려 꽂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 하반기랑 내년에는 급반전하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 시기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도 있겠다. 그거를 우리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과거 패턴과 대조를 해봤을 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요거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자, 나스닥이 크게 떨어졌던 구간 마치 이 구간과 비슷합니다. 요때 6월달에 있었던, 여기서 쭉 반등 한번 줬다가 여기도 지금 반등 한번 줬죠. 그 다음에 더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심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좀 심하게 내려 꽂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저점 갱신 해주고 V자로 쳐줬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저점 갱신 해주고 V자로 쳐주는 그림, 그리고 조정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쏘는 그림,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많은 개미들이 또 달라붙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세력들이 저점 잡기 해서 한번 단타 치고 저점 깨면서 개미 다 죽여놓으면서 밑에서 좀 더 싸게 잡고 위로 쏘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기술적 주는 척 하다가 밑으로 쏟아내리면서 저점 갱신하고 위로 쭉 올리는 그림. 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측면. 자, 과거 패턴과 나스닥 차트 요거 이제 과거 프랙탈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저점 갱신을 해버리고 개미 죽여버리고 이게 반등이 이제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는, 그랬을 때 요 구간 블랙스완 구간이라고 하는 과매도 구간이죠. 이 원래는 나와서는 안 될 구간이지만은 개미 털기를 위해서 한번 나와주는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지하실을 한번 굳이 구경하고 지하실을 굳이 한번 구경을 하고 올라오는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쌍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쌍바닥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 자, 나스닥 30분 봉인데 고개 들고 있죠.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100% 찐바닥, 발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발목 구간이나 종아리 구간에서는 조금 물릴 생각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떨어져 봐야 여기 11,800, 11,400 구간인데 사실 요 구간에서 그냥 더 사면 되거든요. 더 사면은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라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9월 20일 그러니까 요번에 CPI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CPI가 8.3%로 안 좋게 나오면서 모든 지수가 급락을 하고 달러가 갑자기 급등을 했지만 사실 저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20일에 원래는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옴으로써 바로 이 CPI는 9월 20일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이게 안 좋기 때문에 9월 20일에 금리 인상을 0.75나 100bp를 올리는 거 1%를 올리는 것까지 지금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9월 20일에 단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여기에 한 발 더 가서 100bp 인상의 가능성도 20%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00bp를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올린 게 75bp, 그걸 자이언트 스텝, 0.5bp를 지금 빅스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10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트는 항상 선반영입니다. 모든 재료에 대한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하락을 주고 말도 안 되는 하락 18.5K를 갔어요. 저는 사실 이 막판에 이 하락도 블랙스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예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터졌다. 그거는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여기서 롱 잡은 개미를 다 죽이고 사실 현물 같은 경우에도 다 손절을 시키고 나가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말도 안 되게 밀어 올렸죠. 여기까지 매물대 1차 매물대 돌파, 2차 매물대 그냥 돌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줬고 결국에는 참다가 이 상승을 보고 못 참던 개미들이 마지막 구간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미끼는 CPI였다라는 거예요. CPI 좋게 나올 거다라는 떡밥을 시장에 막 뿌려놓고 이만큼 대반등을 주면서 찐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놓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차트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이날 고점에서 과거 패턴상 항상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주면은 이런 조정은 항상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트코인들이 전혀 안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크게 역사적으로 이 정도 하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구간과 맞먹을 정도의 하락이 크게 터졌고, 다행인 것은 여기서 일단은 지금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할랑말랑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1시 30분에도 P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수치고, 오늘은 생산자
생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라든지 이 어떤 생산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이제 물가 지수,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어제 발표한 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이벤트인데, 한 가지 가능성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뜨린 거에 어느 정도를 그냥 되돌리는 그 데드캣 바운스가 제대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V자로 절반까지 말아 올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절반 이상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를 말아 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맥점 자리를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매수 구간을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매물대 라인들에서 지금 어쨌거나 여기 라인, 여기 매물대에서 지금 어쨌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여기. 자, 근데 여기는 아주 시원하게 그냥 뚫려버렸죠.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그냥 시원하게 뚫려버렸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구간은 1차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 전체 시드의 20% 정도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간은 어디냐? 재수 없는 경우에 아까 나스닥의 패턴을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한 팔을 더 내리는 경우에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20K가 깨지겠죠. 지금 비트코인 20K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19K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9자를 보여주면서 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요 매물대가 19.3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5에서 19.3K 정도, 19,300에서 19,500달러까지 조금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2차 매수, 딱 거기까지. 자, 여기서 1차 매수 밀리면은 2차 매수까지 받아보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빌빌 기다가 이렇게 위로 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9월 20일에 어떤 발표가 나오든지 간에 그때 뭐 100bp를 올리든 200bp를 올리든 간에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때려 맞았기 때문이죠. 차트는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호재가 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도 딱히 호재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CPI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때려 맞은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 대한 기대감은 CPI가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저가에서 손바뀜이 거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숏을 다 잡아 죽이는 숏 스퀴징이 여기서 쭉 터진 거고, 여기서 이제 달라붙는 롱 애들을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죽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아래로 다 털어내면서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갈 건데, 상방으로 본격적으로 열차 출발하기 전에 위아래로 털어대면서 다 죽이는 무빙이 박스권에서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이런 흔들기 구간 이후에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 이거를 다 못 태우고 가죠. 여기에 개미들을 다 태우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 아래에서 다 죽이고 몸무게 좀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위로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좀 물릴 생각도 하고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지금 구간에서 풀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어도, 물론 장기 투자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옛날부터 물려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장투로 가져가시는 거면 상관이 없고, 저는 충분히 알트코인들도 근본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쭉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받고 1차 물량 받고 2차 물량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이 구간 있죠,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이 블랙스완 구간을 만약에 비트가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드까지는 지금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는 물량 좀 받아보고 충분히 반등이나 9월 20일이 저는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0.75 아마 올리겠죠. 근데 이때 9월 20일에 올리고 나면은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자, 어쨌거나 11월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 9월보다는 더 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는 걸 계속 이렇게 미친듯이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미친듯이 올리다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내년에는 또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마지막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때의 모습, 이때도 보시면 여러분들 위아래로 겁나게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털어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 자체는 추가 하락이 남아있던 구간이었고, 지금 구간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위아래 흔들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사실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산시장, 투자시장이라는 것은 원래가 우상향입니다. 다만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흔들면서 파동을 주면서 가는 거고, 그 파동이 크게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번 상반기처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서 크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 밑으로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지금 굉장히 지지를 잘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 라인, 요 매물 라인까지는 잘하면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쳐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매물 맞고 한번 꺾이고 내년에 쭉 한번 또 50K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23년, 24년까지 좀 쭉 이렇게 요때와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전히 바닥 찍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주고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닥 다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림. 이제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공포에 사야 됩니다. 지금 공포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포수를 내려 꽂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지, 결과로만 따져놓고 보면은 여기 찍고 여전히 올라온 자리예요. 지금 올라온 자리입니다. 올라온 자리고 여기서 한 파 더 내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마지막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다. 그 이후에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과 아마 지금부터 1주에서 2주가 굉장히 중요한 바닥 따지기 마지막 박앤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20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번 흔들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요날 9월 13일에 빅쇼트가 터졌고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뺐다가 9월 20일 정도가 되면은 시장 반등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9월 20일에 대반등.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 2주간은 조금씩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놔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야 되고 때로는 공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 또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팔고 올라갔다 그래서 사면은요, 그거는 진짜로 진정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법이죠. 우리는 항상 역추세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타점과 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케시가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이고, 저는 이케시도 굉장히 좋게 보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얘가 원래 비트코인 ABC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을 가졌던 코인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이케시로 좀 상당히 그래도 세련되게 바꿨다. 바꾸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쭉 짜주고 내려왔다가 오늘 한 번 더 짜주고, 결과적으로 이 이케시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조금 상당히 좀 매집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바닥권에서 이 정도로 흔들기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충분히 바닥권이고,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은 다음에 한번 짜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케시도 조금 우리가 들고 가볼 만한 코인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1인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돌았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나왔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주면서, 근데 김프가 좀 많이 꼈어요. 지금 글로벌 시세와 플러스 10% 차이가 난다라는, 김프가 10% 꼈다는 건데, 근데 이 1인치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쭉 주고 눌리고 한 번 더 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타퓨엘도 마찬가지죠. 세타퓨엘도 바닥권에서 세타 토큰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세타 토큰보다도 탄력성이 훨씬 좋은 코인이고, 세타보다도 시총이 작죠. 시총 4천억대 알트코인 세타퓨엘인데, 요것도 조금 들고 가다 보면은 얘도 한번 위로 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도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습니다. 체인링크도 왜 추천을 드렸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1차 매수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체인링크,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세럼, 이런 좀 근본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죠. 이케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을 이제는 조금 분할로서 우리가 접근할 만하다. 그래서 이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들고 가고 있는 코인이고, 요 코인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요 구간에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좀 기를 모으고 있다. 얘도 쭉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링크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를 봤을 때 NFT라든지 웹 3.0이라든지 모든 프로젝트들의 근간이 되는 게 결국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POS 방식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최소 이더리움의 가치는 지금보다 3-4배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3-4배의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전저점, 이 구간, 세력이 매집을 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 160만원대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3-4배 정도를 따져 봤을 때 4배 정도를 치게 되면은 그래도 못해도 6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에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머지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지금 9월 말을 예상을 하고 있죠. 9월 20일 이후 정도에 머지 완성을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모든 알트코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황제는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왕이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200만원은 어떻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고 여기서 좀 비비면서 우상향으로 280만원 언저리만 다시 터치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쭉쭉 올라가면서 400에서 500만원 거기다가 거품 끼면 이제 600만원까지 쳐주면서 좀 어느 정도 제 값어치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그 모든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쉽사리 안 빠지고 있다는 점,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심상치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저는 200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알트코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200만원 이탈 시에는 사실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이 이더리움의 클래식의 강세를 봤을 때 이거 상당 부분 이더리움이 조금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 정도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점 구간 19,000원대에서 지금 6만원을 찍었습니다. 거의 3배가 올라간 거죠. 여기서 3배 정도 상승을 주고 나서도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결국 이 박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박스 잘 지켜주면은 또 돌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가총액도 7조에 육박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이더리움 포스 전환에 대한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살아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알트들의 형일인 이더리움이 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알트를 조금씩은 들고 갈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캐시라든지 세타퓨엘, 체인링크, 세럼도 여러분들 이거 시총 지금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 이 세럼이 그래도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코인이고 샘 뱅크만이 뒤에 있는 코인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담아두게 되면은 제대로 터질 수 있어요. 세럼도 제대로 터질 수 있고, 아발란체도 조금 들고 갈 만한 코인이다. 그리고 니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조금 더 눌릴 수 있겠지만 니어, 아발란체, 솔라나까지 이런 조금 메이저 코인들 좀 들고 갈 만하지 않냐. 그리고 1인치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일단 러시아가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를 이르면 내년에 도입한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거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재무부는 암호화폐 활용이 국가 간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재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뉴스고, 어쨌거나 러시아 지금 만인의 공공의 적이 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공의 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구호 난민 지원금까지 또 보냈었고, 또한 이렇게 러시아가 국가 간 암호화폐, 그러니까 달러를 통한 어떤 국제 스위프트 결제망이 막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회 수단으로서 또 암호화폐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의 쓰임새를 증명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러시아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미리미리 쌀 때 사둬서 고간에 쟁여둬야 나중에 천연가스 대금 결제할 때 그 비트코인을 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사재기를 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기형 크립토컨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곧 기관 고객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 클라이언트를 지난해에 많이 이미 확보를 했고 곧 기관들의 고객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3,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 했을 때 3,000달러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417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220만원이다 한 2배 정도. 여기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 머지 합병 포스 전환이 조금 잘 이루어졌을 때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요런 전망을 지금 내놓는 건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이 POS 전환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공격량은 크게 줄어들 거고, 지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뛰는 강세나 지금 이더리움이 200만원 선만 저는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이 아서헤이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추월 시점까지 앞당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모든 성공 사례가 현재 이더리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속도는 빨라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면 이더리움의 위치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활용한 금융 상품들이 파생될 수 있다. 전통 금융에서 더 큰 자본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더리움의 성장성, 그리고 이더리움이 견인할 알트코인들의 상승장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랑말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맥점이 방금 전에 아래 꼬리를 찍고 올렸던 저점 라인 2130달러, 요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추세를 이어가줘야 된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저점 찍고 여기 저점 찍고 여기 저점까지 결과적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놓는 흐름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쉽사리 돌파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봉이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6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21시 30분을 기점으로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 좀 주시하면서 저희도 매매를 진행할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19.8K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한 팔을 더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매물대까지 깨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식의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저희는 할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18.5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 깨면 그냥 미련 없이 나오시면 되고, 여기를 깬다고 하면은 이거 이제 15K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깨면 딱 여기서 잘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의 손익비 자체는 여기서 좀 매수한다고 해도 요 정도 손실폭을 감안하더라도 상방으로는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타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정보, 매매 타점 정보를 다 이제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큰 빅쇼트가 나오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그동안 올린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동안에 올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좀 너무 심하게 뺀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100bp 인상론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렇게 시장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0bp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점 매수를 잘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끌고 갔을 때 이런 식의 상승, 연말 랠리를 위한 마지막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시장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또 무제한적으로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코인들, 좋은 뉴스 발굴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